그리고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안내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는 초기에 지역생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도 필요하고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의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알기 어려운 우편물이 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생활 오리엔테이션과 의도적 모니터링은 누가?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에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반대쪽으로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오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보통 지역생활 오리엔테이션 형식과 의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로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필요하긴 한데 누가 하면 좋을까? 특히 기준이 보통의 경우라면 생각해 보면요. 사회사업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보통 이사 가면 누가 이 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알려줘요? 관리사무소, 또 통장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사회사업가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보통의 경우로 살 수 있도록 도우려면요. 사회사업가가 돕는 비중은 점점 줄이면서 누가 돕도록 하면 좋겠냐 하면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그리고 또 아니면 통장 이런 분들 즉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사 갔었을 때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나 안내를 받는 주체인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보통의 경우라면 누구한테 도움받을까 하는 걸 생각해서 여기에다 저희가 구상해 보면 좋겠어요. 관리사무소 아니면 뭐 통장님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보통에 가까워지겠죠. 이 똑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렇고요. 또 당사자가 자신의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돕는 건데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화라고 하면 사회사업가한테 보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관리사무소나 통장분들한테 보내서 그렇게 상관하도록 도우면 보통의 생활에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안내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건강돌봄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뒤쪽에 보면은 정책적으로는 보건소, 지역 연계 차원으로는 동네 의원 등이 쉽게 설명해주고 건강검진 등을 안내하고 그리고 수검 여부를 체크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신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인 건강돌봄은 정책 시스템 그리고 지역 의료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괄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저는 이 정책적인 이런 시스템, 특히 보건소 이런 시스템은 커뮤니티 케어와 많이 연결되고 또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사회사업가는 주로 어느 쪽으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느냐 하면 지역 연계 차원으로 동네 의원이 내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건강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또 안내하고 체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는 주치의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권하는 활동은 정부 정책과 별도로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옹호인데요. 이익을 지켜주는 거. 주장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 옹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사자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거나 때로는 대신 나서야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여기 나열식으로 써 있는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하는 게 먼저여야지 대신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스스로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옹호를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스스로 하다가 안 되면 옹호가 필요할 때는 대신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동행하는 것도 우리가 순서로 생각해 보면 일단 당사자가 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 보는 것, 그리고 때로는 조력해 보는 것, 일부 조력하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되면 본보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정도의 동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대신해야지, 이런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보지 않고 일단 필요하니까 대신해 버리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예외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긴급하고 급박해서 당사자의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일 때는요,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예외적으로 바로 대신하거나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낮 시간에 직업 해볼게요. 지역 생활에서 9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가장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으면 씻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과가 생기고 생활의 리듬이 생긴다. 이렇게 적어주셨죠. 그래서 낮 시간 활동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보편적인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보편 타당한 보통의 사회생활이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9시부터 5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기준이 왜 9시부터 5시예요? 보편적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요새 조금 다른 생각 드시죠? 보편적 라이프 스타일이 요새 점점 막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보통의 경우가 지금 요즘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9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보통 사회사업가들도 보통 사람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중에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매우 다양해졌다라고 하면은 그 9시부터 5시라는 것만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인류의 절반이 프리랜서처럼 일하기 시작하고 시간대도 자기가 선택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 당사자도 그러한 삶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쪽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이런 기준은 지금에만 한정시키고 그때는 또 달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준을 정하고 매뉴얼을 정한다고 할 때는요, 그것이 왜 나왔는지 원리를 알아야, 그래야지 나중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 응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9시부터 5시라는 거는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개를 다 봤는데, 이렇게 구분한 범주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다 청체성이고 상호 유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그럼 관계가 형성되고, 옹호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고받게도 되고, 다른 관계와 도움을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것들 하다 보면 또 사람을 더 만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요, 총체성과 상호 유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은 당사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포함한 뭘 돕는 거예요? 생태체계를 돕는 거고, 생태체계가 어떻게 하도록이요? 공생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사회사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사업은 총체성과 상호 유기성으로 생태체계를 돕는 것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도우면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로 돕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어떻게 되든 사회사업으로 당사자를 돕는다면 마땅히 이렇게 돕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저희 같이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의견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